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 상담실장 김병호 상담실장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공통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재산이 너무 많으면은 빚이 적고 갚을 수 있겠죠. 재산을 처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이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2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인 소득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실장님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소득이라는 부분이 어떤 소득인지 알아볼게요. 일단 소득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도 영업소득자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신 분도 영업소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자라 그래서 증빙이 좀 어렵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자는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불법적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개인회생 진행상 그 소득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 보면 불법 도박장 운영하시거나 우리가 노래방 갔을 때 좀 도움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쉽게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서 어떤 식으로 변제안을 작성하냐 하면 이런 소득이 기본적으로 발생해서 정해진 변제 시작일부터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가 가능하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제기간이라 하면은 바로 월 변제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제기간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 변제액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 그 가치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거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고요. 청산가치라는 의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향후 3년 또는 5년 동안 현재 가치를 환산했을 때 본인의 채무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상식적으로 회생을 통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작성함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건데요. 가용소득이라 해서 그걸 변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매년 정하는 기초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곧 변제금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변제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특별 생계비에 해당하는 주거비, 월세에 해당되겠죠. 병원비 정도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추가 종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청산가치 관련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이 본인 재산 말고도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 하면 일단 그 가액의 2분의 1을 본인 청산가치로 잡게 돼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서울해상법원 실무지침에서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해상법원 실무지침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명의신탁재산 또는 부인권 성립 및 행사 요건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하나요.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는 것으로 다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산가치를 잡아 변제기간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전문가와 다소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 김민기 실장님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많은 상담 실장님들 또는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이 배우자 재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어렵다. 이게 있으면은 청산 가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변제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름길에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변제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연구 중이고 고민 중에 있으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이신 채무자분들께서는 지체 없이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개인 회생 절차와 개인 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가장 큰 틀은, 회생은 변제를 통한 면책을 받는 것이고요. 파산은 변제 절차가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들 중에서 비면책 채권 또는 면책 불허가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들을 면책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 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고 이를 변제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기초 생활 수급자들 분들도 이 자기가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개인 회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본인의 최저 생계비를 최저 이하로 내려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담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본인이 보통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 즉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청산가치보다 일단은 변제금액이 높아야 된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함해서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빚보다는 많아야 개인 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60개월이었습니다. 5년이죠. 60개월이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입법 절차를 통해서 3년, 36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변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 파산은 소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 변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면책이 될 경우 법에서 정한 채무, 제가 바로 직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면책 불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채권들이나 또는 비면책 채권이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채무 이외에는 모두 면책이 되는 방식입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두고 볼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의 변제 차이였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면책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면책이 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다시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제를 했을 때 개인 파산액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으로 면책받은 상황에서 면책 불허가 사항 또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들은 끝나고 나서 다시 본인이 처음부터 다시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조금 힘든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 계획안, 앞서서 얘기 드렸던 그 변제 계획안에 이런 비면책 채권이나 면책 불허가 채권도 포함하여 일부 변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채권 또는 일반 개인들의 채권들이 있고, 본인이 비면책 채권, 조세 채권이라든가 벌가금 채권들, 그리고 본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사기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이런 비면책 채권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모두 합쳐서 이 변제 계획안이라는 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포함하여 이것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제가. 그래서 이 변제를, 이런 채무들은 모두 다 변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변제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3년이든 5년이든 지나서 그때 대해서 이 채무금들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채무금 자체가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회생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긴 하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면책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소득이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회생을 이용하시는 것이 개인 파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비면책 채권이나 면책 불허가 채권에 해당되는 그런 채권들이 없는 분들은 본인 재산이 거의 없거나 또는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개인회생보다 개인 파산 면책을 이용하시는 것이 본인 매우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면책 채권이나 면책 불허가 채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채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법률 전문가들의 파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본인이 인지한 상황에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회생하고 신용회복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개인 채권의 유무입니다. 개인한테, 즉 사채 또는 지인한테 빌린 여러 가지 대여금 등은 개인회생에는 포함하여 변제가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이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채권자들, 즉 은행권 채무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을 조금 더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원금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에서 40% 정도까지 탕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70%라는 것은 본인의 채무가 굉장히 오래되거나 또는 부실 채권으로 인정된 지가 시간이 굉장히 지나야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개인 회생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시거나 상담을 하시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한 이후에 어느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먼저 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